어제 우리 공부했을 때 정약용 나왔었죠? 박지원 정약용, 이황. 거기서 이제 좀 세분해서 그러면 실학자 정약용이 이야기한 독서는 뭐냐? 허심의 독서, 키워드 기억나시죠? 어제 이제 허심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는 게 이황이 마음을 비우는 것과 실학자들이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은요, 성리학이에요. 허위의식. 당대 기득권 세력의 허위의식을 비판했던 거야. 예, 그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야.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독서법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길을 읽고 훌륭한 저서를 남겼던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독서 방법은 뭐냐? 한 권의 책을 깊고 세밀하게 읽는 정독이었다. 특히 독서는 요점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내용에 따라 분류해 두는 게 학문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사는 독서의 구체적 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했는데 입지, 해독, 판단, 초서, 의식 5단계였다. 자신의 생각을 적는 초서의 중요성을 이 중에 네 번째 단계죠. 초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독서의 5단계, 즉 다산의 독서법을 초서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절반으로 추려볼까요? 정약용의 독서 방법은 뭐냐? 한 권을 깊고 세밀하게 읽는 정독이었다. 특히 독서라면서 요점을 정리하고 분류해두는 게 학문의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다사는 독서의 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했는데 그러면서 5단계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다산의 독서법을 초서 독서법이라고 한다. 또 줄여볼까요? 자, 정약용의 독서 방법은 특히 정독이 중요했는데 정독은 요점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독서의 방법 5단계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초서를 강조했다. 자, 다산의 독서법은 그래서 초서 독서법이다. 자, 다산은 정독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5단계로 분류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초서였다. 그래서 초서 독서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5번째 읽기 정도는 정독을 강조했던 다산의 독서 방법은 초서 독서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초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일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거 세 번째 지문으로 넣는지 혹시 지금 이제 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점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하는 것 요게 뭐예요? 우리가 한두세 읽기 하고 나서 줌 수업하고 나서 여러분이 10분 안에 하는 그거죠? 제텔카스텐이죠? 맞아요? 두 번째 달라.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자, 그건 입지다, 입지. 자신의 주관과 의견을 확인하는 독서전 준비 단계다. 자, 모기를 하면서 자기 주관과 의견을 살펴 자신의 근본을 확립하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해독이다.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뜻과 의미를 찾는 단계. 요게 한두세 읽기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뜻과 의미를 찾는 단계. 뜻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중요한 키워드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읽기 했을 때 그때도 살아남는 키워드, 세 번째 읽기까지 살아남는 키워드, 그게 결국에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자, 독서가 해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사는 허투루 할 게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뜻이나 의미를 찾았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죠. 자, 찾았다면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읽은 내용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비판하는 단계다. 비판적 읽기예요. 비판, 판단하면서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있어, 동의할 수 없어, 여기까지 자기 주관과 의견을 비교해가며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요게 판단 읽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판단보다는 해독이 더 전 단계야. 해독은 엄밀하게 말하면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화하는 읽기예요. 한두세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얘는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텍스트를 지배하면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다른데 하면서 비판적 읽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나랑 같이 이제 수업할 때 내가 지문들을 다 동의하고 다 수용하고 읽지 않아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 번 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읽었는데 그렇게 발견되는 것도 있긴 있어.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읽다 보면 텍스트가 체계화되고 해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비판적 읽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비판적 읽기에서도 살아남는 텍스트는 확장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은. 왜냐하면 내가 동의하는 내용이잖아. 나 충분히 공감해. 맞아.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봤던 영화의 내용이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하면서 발견이 이루어져요. 발견. 이해가시죠? 그게 새로운 거야.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하필 그 시간에 그 영화를 봤던 사람이 오늘 이 글을 읽을 확률은
많지는 않거든요. 내가 텍스트를 영화 이야기했는데 여행일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가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강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다른 어떤 텍스트일 수도 있어요. 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경로가 매우 유니크하다고. 유일한 너만의 경로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정리해두지 않고 텍스트를 지배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완전하게 해독하지 않으면 비판의 단계도 거쳐서 내가 완전히 수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확장까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건데 여러 번 읽는 게 여러분 이제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읽기로 넘어가면 아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해가시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두 번째 읽기 가보겠습니다. 첫째 단계인 이 주관과 의견을 확인하는 독서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미리 보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신의 근본을 확립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단계인 해독은 읽고 뜻과 의미를 찾는 단계다. 일반적인 독서가 해독이다. 그러나 다사는 이거 허투루 하지 말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두세 읽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구나. 파악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판단인데요. 읽은 내용을 능동적으로 비판하는 단계야. 현대 한국 교육은 어디까지밖에 없냐면요. 요 해독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판단으로 넘어가야 돼. 판단 뒤에 초서까지 가야 돼요. 그 초서 다음은 또 의식이야. 아무튼 능동적 비판 단계, 여기 판단인데요. 자기 주관 의견 비교하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이렇게 가볼까요? 자, 입지는 주관 의견 확인하는 단계. 자, 미리 보기 하면서 자기 근본을 확립하는 단계. 해독은 뜻과 의미 찾는 단계. 자, 판단은 읽는 내용을 능동적으로 비판하는 단계. 여기에서 자기 주관과 비교하면서 취하고 버리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이것도 절반으로 추려볼까요? 입지는 미리 보기 하면서 자기 주관 의견을 확인하면서 읽는 읽기. 해독은 자, 뜻을 찾는 단계. 판단은 능동적 비판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다섯 번째 읽기 하면 어떻게 돼요?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입지, 해독, 판단. 근데 우리가 입지, 해독, 판단 이러면 지금 너희 머릿속에 뭐가 그려졌냐면 마인드맵이 그려졌어. 자, 근데 이거 텍스트를 읽고 그린 맵이니까 난 이걸 텍스트 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내가 이제 말하는 순간 그냥 그 단어 하나에 딸려오는 지식들이 어떤 생각들이 딸려오고 있지. 해독, 또 어떤 생각들이 딸려오고 있지. 그리고 판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봐 하면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반복이 돼.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단락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입지, 해독, 판단. 그럼 우리 한 단락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텍스트 맵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 가볼까요? 자, 가리네. 뒤에 초서가 시작된다. 초서. 초서 독서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넷째 단계인 초서는 중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읽는 도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핵심 내용을 베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판단 단계를 통해 생각하고 비교한 결과에 따라 선택한 문장과 자기 견해를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서는 궁리하고 취사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초서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의식인데요. 자, 모든 걸 통합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견해나 지식을 창조하는 단계다. 의식이라는 말도 그렇고 뒤에 보면 자신만의 견해, 지식 창조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마지막 단계스럽죠? 자, 의식 단계를 거치면서 읽은 내용에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쓰는 단계까지 쉽게 이룰 수 있다. 책을 쓰는 단계, 이게 뭐예요? 본문에 있는 키워드로 동일률로 저 말과 책을 쓰는 요 말과 동일률이 성립하는 말이 뭐예요? 맨 첫 번째 단락에 있어요. 정약용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하려면 이렇게 독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어렵지 않아? 학문이죠, 학문. 맞아요? 그러니까 담론을 생성하는 것. 두 번째 이렇게 가볼까요? 자, 네 번째 단계인 초서는 중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자,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핵심 내용을 베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판단, 생각, 비교 결과, 선택한 문장과 견해를 기록하는 게 초서라고 할 수 있다. 자, 국립취사 선택 과정 결과물이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의식인데 자, 모든 걸 통합하는 자신만의 견해 지식 창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 읽은 내용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쓰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자, 학문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심층 학습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 세 번째 읽기. 초서는 중요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생각을 비교한 결과 선택한 문장과 견해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 의식은 모든 걸 통합해서 견해 지식을 창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심층적 이해, 새로운 책 쓰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심층 학습 과정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 시문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초서 확장까지 가볼까요? 오늘 수업 서두에 다산정약용의 허심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이었다라고 정리를 했단 말이야. 맞아요? 정약용이 비우고자 했던 것과 이황이 비우고자 했던 것이 달라요. 이황이 비우고자 했던 건 전통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 욕망, 감정 이런 거. 왜냐하면 거기에 휘둘리면서 어떤 사람은 악인이고 어떤 사람은 선인의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악인도 원래는 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칠정에 가려서 그 사람의 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 사람도 측은지심이 있어. 사양지심도 있고 수호지심 다 있어요. 분별할 수도 있고.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건 그 사람이 충분히 수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수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칠정을, 욕망을 걷어내는 거야. 그게 독서로 오면 그게 바로 허심이에요, 허심. 마음을 비우는 것. 이해 가시죠? 그런데 실학자들이 이야기했던 허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어제 결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건데 실학자들의 허심은 기득권 세력의 자기만의 생각, 편견, 선입관 이런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걸 비우고 뭐 해야 돼요? 거기에 열린 마음을 채워넣어야 된다고. 그 열린 마음, 어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여진족, 만주족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오랑캐라고 배제할 게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문물이 만약에 우리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허심이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입지인데요. 입지 잘 봐봐. 어제 했던 이야기를 깊이 읽지 않으면 이 허심을 그냥 마음을 비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내용하고 충돌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든 조합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허심을 그렇게 정의했다면 그럼 좀 새롭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들의 허심은 기득권 세력이 이야기했던 성리학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비워야 한다. 그리고 책을 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던 이 입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허심의 독서의 그 허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정의학용을 실학자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입지의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고 미리 보기 한다고 했잖아요. 책에서. 본문에서. 그런 단계는 또 언제 이루어지냐? 이 다섯 번째 단계가 통합이 이루어지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견해가 세워진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텍스트를 대할 때 내 견해를 돌아보고 이제 그 텍스트하고 나를 이제 마주해서 이제 첫 번째 읽기로 가는 거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의 단계까지 가서 통합해서 내가 어떤 생각, 가치, 철학 이런 게 정리가 되면 그 가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대했을 때 그 책을 한번 이제 쭉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독으로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판단, 뭐 이후에 초서, 다시 의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독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한두 세 읽기까지 해독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내가 중간중간에 판단 초서, 뭐 의식까지도 가끔 이제 이야기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쓰고 정리하는 그 과정이 좀 다른 버전, 정의학용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다가 발견하고 여러분이 쓰는 제텔카스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기 바라고요. 오늘까지 이제 내가 독서에 관한 지문들만 뽑아서 읽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서 이야기한 초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지문들이 서로 만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도 이제 이게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간접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독서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 잘 자.